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압도적인 일자더가 되기 위한 AI 툴 M8N을 중심으로 단순한 기능 소개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케이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완전히 분해해서 M8N을 무료로 시작하는 방법부터 기능 소개 및 나만의 AI 에이전트 비서로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당 영상 하나에 전부 다 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텔레그램 이메일 자동화 AI 비서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채널을 통해서 일자더가 되기 위한 AI 툴 활용법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AI 자동화를 꿈꾸는 1인 사업자, 부업을 꿈꾸는 직장인분들 등 AI 시대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정보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M8N이 무엇인지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M8N이 무엇이냐면 노코드 자동화 통합 툴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노드라는 블록들을 연결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동하고 데이터 흐름을 만들고 복잡한 자동화를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툴입니다. 비슷한 자동화 툴로는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자피어와 메이크라는 툴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은 저희가 M8N을 선택하고 압도적으로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M8N이 다른 툴과 다른 점은 500여 개 이상의 기본 앱과 서비스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정말 뭐 지메일이나 구글 시트나 슬랙, 캘린더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노드 자체가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체 호스팅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보통 메이크라든가 자피어는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 제공되는 서버를 이용해야 되는데 저희 컴퓨터 로컬 환경에서 자체적으로 호스팅이 가능해서 완전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게 어렵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말 적은 비용으로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장 가능한 무료 오픈 소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커스텀 노드라든가 이미 만들어놨던 소스들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M8N을 배우게 되면 사실상 다른 자피어나 메이크 같은 툴은 너무나도 편리하게 숙달할 수 있으실 겁니다. M8N이 조금은 다른 툴보다 개발적인 역량에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M8N을 제대로 완벽하게 배워놓으면 자피어나 메이커 같은 툴은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M8N 직접 회원가입하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8N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닌 로컬 호스트 환경에서 직접 셀프 호스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요. 제일 먼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14일 무료 체험판을 써보면서 설치 없이 브라우저로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 호스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 건데요. 첫 번째는 도커를 설치한 후에 직접 npm 인스톨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로컬 환경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레일웨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도 바로 이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단 비용은 5불 정도가 매월 지불이 되는 형태고요. 그래도 다른 서비스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방향성을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로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장점은 구글 로그인만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3초 만에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구글에 들어오셔서 M8N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M8N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이라고 사이트가 뜹니다. 네, 들어오셔서 Get Started 먼저 눌러주시고 이름과 컴퍼니 이메일 그리고 뭐 컴피 이메일 어드레스 다 나와 있네요.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까지 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4일 무료 체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뭐 아무렇게나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완료가 됐고요. 자, 로딩이 끝났으면 스타팅 오토메이팅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왼쪽 상단을 보시면 14회 정도 무료 체험이 남았다는 내용이 뜨고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는 1000회 정도, 익스큐션이라고 1000회 정도 남았다라고 뜹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 모드로 바로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라고 해서 우리가 빈 화면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리키 스타트라고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를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e for Free를 누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Copy Template to Clipboard, JSON 형태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누른 다음에 스크래치 들어가서 컨트롤 V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해주면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저희가 워크플로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엔트고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이렇게 노드별로 체크 표시가 나오게 되면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다면 빨간색이 뜨기 때문에 해당 빨간색이 뜬 부분을 체킹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해당 왼쪽 상단에 보시면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로 변경했을 때는 나중에 깨질 수 있으니까 꼭 워크플로우 이름은 영어로 지어주신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블록 노드들을 더블클릭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input 값이 있고 오른쪽에는 output 값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get one person으로 바꾸고 execution 스텝을 누르게 되면 아웃풋에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키마, 데이터 테이블, 그리고 JSON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JSON과 JSON, 인풋과 아웃풋을 동일하게 JSON 형태로 맞춰주는 걸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전부 다 조작했다고 하면 위에 세이브 버튼을 통해서 꼭 저장을 해주시고요. 해당 시계 모양을 누르면 워크플로우 히스토리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익스큐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행했던 워크플로우들의 로그 값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로그 값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엠파렌의 메뉴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뷰를 먼저 눌러보면 워크플로우, 크레덴셜, 익스큐션, 밸러블, 데이터 테이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워크플로우부터 봅시다. 워크플로우에서는 우리가 만들었던 워크플로우의 목록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크리에이트 워크플로우를 해서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도 있고요. 크레덴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 뭐 구글 캘린더 같은 계정들을 API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라고 하는 거는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글을 검색하면 뭐 구글 애즈나 구글 애널리틱스, 뭐 빅쿼리 전부 다 연동이 가능하고요. 구글 드라이버 같은 것들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구글 시트까지도 API로 연동이 가능하고요. 미리미리 연동을 해놔야지만 워크플로우에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익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행했던 워크플로우, 작동했던 워크플로우들의 로그 값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면 바로 워크플로우 이동도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자, 밸러블이랑 데이터 테이블은 딱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딱히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퍼스널 들어가면 여기 플러스 모양 눌렀을 때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퍼스널이 있습니다. 이 퍼스널은 그냥 개인적인 워크플로우, 크레디션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는 거고 팀 단위로 움직일 때는 프로젝트를 무조건 생성해 주세요. 그래서 요 마이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놨는데 프로젝트 단위에서는 또 워크플로우랑 크레디션을 별도로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익스큐션도 당연히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퍼스널이랑 프로젝트 단위는 아예 별도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료 버전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추가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일단 삭제하고 생성하는 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아이콘이랑 이름을 정해 주시고요. 디스크립션 설명 넣어 주시고 멤버를 여기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세이브 누르면 바로 여기 프로젝트에 하나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챗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챗GPT 기능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AI 모델을 불러와서 채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에이전트 모델도 저희가 진행이 가능하고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세팅을 먼저 볼 건데요. 세팅에서는 제일 먼저 퍼스널 세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세팅에서 이름 전부 다 수정할 수 있고 이메일 수정할 수 있고요.
테마를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시스템, 디폴트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저 단계에서 보겠습니다. 유저 단계에서 이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요. 권한을. 그래서 인바이트 누르고 이제 이메일을 넣고 여기에 이제 현재는 멤버밖에 안 됩니다. 네, 멤버로 진행해서 초대해 주면 됩니다. 네, 프로젝트 룰스 그리고 익스터널 시크릿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플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 똑같고 SSO도 똑같고 ADAP도 똑같고 로그 스트리밍 다 똑같습니다. 자, NCP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NCP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인공지능 도구들이 현실의 도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단계 언어. 요렇게 하면 또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AI 모델들의 손발이 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어떤 도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NCP. 인공지능 도구들을 현실 도구 툴과 연동해주는 그런 언어. 굉장히 쉽게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NCP 서버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요거를 바로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NCP 관련해서는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넘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넘어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execution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1000개까지 이제 한도 제한이 있죠. 몇 개까지 썼는지 다 볼 수 있는 게 있고 업그레이드 플랜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럼 이 포럼 그 기능이 굉장히 좋은데 비지트 포럼을 누르면 엠파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뮤니티가 나옵니다. 커뮤니티가 나오고 여기서 튜토리얼을 통해서 이제 간단한 어떤 조작법 같은 것들도 배울 수 있고요. 네,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파렌으로 제작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 자료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공유하는 게시판,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것도 여기에 남길 수 있습니다. 질문을 남기면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후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1월의 후원자, 2월의 후원자 이렇게 저희가 순위를 매길 수 있는 형식이고요. 자, 그리고 매니지에 가게 되면 이제 엠파렌의 버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버전의 최신 버전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팅을 바로 할 수 있고 시간, 타임존에서 시간도 국가별로 전부 다 진행할 수 있고요. execution to save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했을 때만 execution에 저장을 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successful 했을 때 성공했을 때만 저장하게끔 만들거나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뮤니티 노드에 대해서 활성화, 비활성화 다 가능하고요. 네, 요거는 이제 결제 관련해서 진행 가능한 거고 엑스포트 데이터, 네, 데이터들을 내려받을 때 클라우드 형태에서 내려받을 때 진행 가능한 거고요. 네, 다시 돌아와서 어드민 패널을 이제 받고 그 밑에 이제 템플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ee More 템플릿을 보면은 2376개의 마케팅 오토메이션 워크플로우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해보면 추천 마케팅 템플릿, 그리고 콘텐츠 제작, 시장 조사, 소셜미디어 등등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가져다가 쓰는 방법은 Use for Free를 누른 다음에 그대로 임포트, 그러니까 그대로 워크플로우로 땡겨오는 방식이 있고 그냥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V로 내가 새로 만든 워크플로우에 붙여넣은 방식이 있습니다. 임포트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바로 워크플로우로 이동하면서 세팅이 되죠. 네, 기본적으로 크레덴셜 설정을 다 노드별로 해주기는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바로 되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인사이트 기능. 인사이트 기능은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짜별로 해가지고 워크플로우 성공하고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표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메뉴와 기능들 전부 다 한번 살펴봤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워크플로우 안에 있는 다양한 노드들이 있으면 노드들, 자, 요런 것들을 우리 이 한 블럭을 노드라고 부르는데 이 노드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보시면 AI가 있고 액션이 있고
그리고 뭐 데이터 변환해주는 노드가 있고, 뭐 플로우 노드라는 게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밖에도 시작을 하는 트리거 노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노드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거 노드의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본 4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트리거 매뉴얼리,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르면 바로 실행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여기서 설명할 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노드랑 붙어서 실행을 누르면 바로 그 다음에 노드가 실행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오너 스케줄 트리거 노드입니다. 보시면은 시간 단위로 해서 트리거가 발동되도록 하는 건데 세컨드, 초, 그리고 분, 시간, 날짜, 주, 달, 그리고 커스텀 크론이라고 해서 크론 형태로 해가지고 언어를 짜서 커스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크롬 언어 같은 건 어떻게 짜느냐? 챗GPT를 통해서 바로 짜달라고 하면 크롬 언어로 해서 짜줘라고 하면은 바로 짜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영상에서 한번 해볼 예정인 거고요. 세컨드로 해가지고 30으로 해서 설정을 해주게 되면 30초마다 트리거가 세팅될 수 있도록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노드는 온챗 메시지라는 트리거입니다. 네, 요거 트리거 노드를 온챗 메시지로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 채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어를 내린 거죠. 뭐 시작해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체킹이 되면서 트리거 노드가 실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온폼 서브미션입니다. 네, 요거는 구글 폼이랑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입력 폼을 통해서 노드가 실행되는 형태고요. 폼 타이틀, 뭐 테스트 이렇게 적고 폼 디스크립션 설명에도 테스트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멘트 그 폼의 요소, 그러니까 ing문 그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항목들을 만드는 건데 add 폼 엘리멘탈을 누르고 굉장히 많습니다. 텍스트도 있고 뭐 드랍다운 있고 데이트 있고 뭐 체크박스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형태로 해가지고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라디오 버튼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사항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버튼 라벨을 1번, 2번, 3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폼이 뜹니다. 그래서 서밋을 누르면 바로 아웃풋이 실행이 되도록 네 이렇게 하는 트리거입니다. 그 외에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름을 적는 칸이 생겼죠. 네,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트리거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한번 이어서 저희가 이제는 AI 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노드는 기본적으로 온챗 메시지를 통해서 트리거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많이 합니다. AI 노드로 들어가시면 보통 이런 모델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AI 에이전트 요거는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뭐 여기에 지금 현재 AI 에이전트가 나와 있고 들어갔을 때 커넥트 챗 트리거 노드라고 일단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디파인 빌로우 세팅을 했을 때는 이게 어떤 거냐? 요 앞에 이제 온챗 메시지 트리거 이걸로 해가지고 세팅을 한 게 아니라 트리거를 이제 다른 거랑 연동을 했을 때 뭐 서미션 요 트리거랑 뭐 연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연동을 했을 때는 디파인 빌로우 해가지고 프롬프터를 이제 또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한 번 더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온챗 메시지 세팅으로 해서 에이전트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에이전트 요거 하나만으로는 그냥 작동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제 머리랑 손발을 다 달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챗 모델 그리고 메모리 툴 요렇게 세 가지를 일단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챗 모델 같은 경우는 인제 생각할 수 있는 본체, 뇌를 달아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4일 동안 쓸 수 있는 오픈 AI 챗 모델을 무료로 인제 엠파라에서 프리 오픈 AI API 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로 진행하고, 모델은 챗GPT 5 미니 버전으로 해 가지고 최신 버전으로 일단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뇌를 달아준 거고, 요렇게 했을 때 인제 그다음은 메모리를 달아줘야 되는데, 메모리가 결국에는 이제 기억 저장소입니다. 기억 저장소랑 툴, 손발을 달아줘야 되는 개념인데, 기억 저장소랑 손발 없이 뇌만 달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이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오고, 내 이름은 신 대표야. 예,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인제 기억 저장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명확한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요렇게 한번 어 AI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시면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대화에서 기억하기 원하시나요? 이후에도 기억해 두시기 원하시나요? 요렇게 답변이 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내 이름이 신 대표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 이름이 뭐냐고 그다음 질문에 곧바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현재 사고하고 생각하는 모델 AI는 지금 달려 있지만 기억 저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심플 메모리를 활용할 겁니다. 자, 심플 메모리를 이제 달아주고, 내 이름은 신대표야 기억해줘라고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신 대표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 이름이 뭐라고? 라고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다만 새 섹션이 시작되면 기억이 유지되지 않으니 다음에 다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뜹니다. 이제 기억 저장소에서 AI 에이전트가 땡겨와서 사고를 해가지고 이제 AI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요렇게 보면은 내 이름이 뭐라고? 라고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요런 식으로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작동을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기억 저장소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포스트그레스 챗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나만의 저장소 좀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 일단은 저희가 심플 메모리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심플 메모리 세팅을 보면은 커넥티드 챗 트리거 노드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다른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서브미션 트리거로 바꾸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디파인 빌로우로 해가지고 키 값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컨텍스트 윈도우 랭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대화 양을 이제 기억을 하겠느냐, 그거에 대한 걸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지금은 그냥 커넥트 챗 트리거 노드로 설정을 하고 자동으로 제이슨 아이디 값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AI 에이전트를 조금 더 똑똑하게 쓰기 위해서 저희가 옵션 값이 있는데, 이 옵션 값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스 들어가서 이제 add 옵션 눌러보면 뭐 시스템 메시지, 이터레이션이 있고, 리턴, 뭐 이터메디에이트 스텝 있고, 오토메이컬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미지 관련해서 있고, enable 스트리밍 있고, 배치 다 있는데, 뭐 사실 저도 이 기능 자체를 다 써보진 못했어요. 다 써보진 못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시스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 설명해 드리면 뭐 맥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생각을 몇 번 하느냐, 그러니까 10 번으로 세팅을 해 놓으면 그 답을 도출할 때까지 10 번까지 횟수를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5번 정도 생각해라고 하면 요렇게 세팅하는 거고, 3번 정도 생각을 해 보고 안 되면 그만두라고 했을 때 3번 정도 생각할 수 있도록 맥스 이터레이션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리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하는 과정들, 뭐 제미나이나 아니면 우리가 챗GPT 쓰면은 그 생각하는 과정들을 전부 다 쭉 나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점이고, 요거는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처리할 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진행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행할 때 배치 사이즈, 이제 뭐 이 데이터들이 한 번에 들어올 때 이제 무더기로 들어오냐 아니면 좀 쪼개서 들어오냐,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nable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인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작업 프로세싱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활성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요런 기능들을 뭐 저도 다 써 보진 못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냥 쓰는 시스템 메시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이 AI 에이전트한테 사전 지침을 준다고 보면 돼요. 규칙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만의 비서야. 내가 어 내 스케줄과 모든 일정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너가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마지막에는 꼭 대표님이라고 말해 줬으면 좋겠어." 네, 요런 식으로 일단은 지침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며칠이야?"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침을 넣은 상태로 일단은 진행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2026년 1월 8 일입니다, 대표님." 요렇게 전부 다 대답을 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를 조사해서 알려줘."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쭉 조사를 하는데 대답 끝마다 인제 대표님이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네, 요런 식으로. 자, 인제 요렇게 인제 지침까지 줬고, 마지막으로 툴을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툴은 뭐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툴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지메일로 해서 연동을 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인제 개인 사인 네. 사인 인 위드 구글 해 가지고 바로 계정과 연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하면은 인제 계정 연동이 된 거고요. 보면은 여기 반짝이 모양이 있는데, 이 반짝이 모양을 누르면 그냥 AI 에이전트한테 전부 다 자동으로 맡긴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요런 것들을 세팅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일단 반짝이를 다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하면은 일단 세팅이 된 거고요. 명령어를 오늘의 날씨를 어 오늘 서울 도봉구의 날씨를 정리해서 제 메일로 한번 메일을 발송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옵션을 일단 얘기해 주네요. "먼저 어떻게 진행할지 선택해 주세요. 실시간 날씨는 조회할 수 없다."라고 뜹니다. 네, 요런 식으로 1 번에 대한 일단은 이 메일 초안을 일단 보내 줬고, "수치를 알아서 넣어서 발송해 줘." 네, 요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제 이렇게 나오네요. "실시간 웹 조회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메일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바로 발송하되 실시간 수치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을 같이 넣어서 보내주겠다."고 하네요. "이 번호로 진행해 줘." 네, 요렇게 한번 바로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메일을 전달해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메일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굉장히 정확하게 메일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날씨를 정리해서 이메일을 보내주는 AI 에이전트 비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AI 노드 에이전트,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온챗 메시지 트리거를 이용해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거기다가 챗GPT 미니 5 미니 버전의 뇌를 달아주고 심플 메모리라는 기억 저장소에 넣어주고 우리가 이메일 툴, Gmail의 툴을 이제 손발에 달아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날씨를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주는 것까지 완벽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텔레그램으로 응답하고 답하는 질문하고 답하는 텔레그램 에이전트 봇을 한번 만들어 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트리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트리거의 검색어를 텔레그램으로 갑니다. 텔레그램으로 간 다음에 on 메시지 이걸로 진행해주고 그러면은 select credential 해가지고 이제 계정 연동을 해줘야 되는데 create new credential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셨을 때 액세스 토큰이라고 있어요. 액세스 토큰. 액세스 토큰을 어떻게 우리가 만드느냐? 텔레그램 창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보파더라고 칩니다. 보파더. 네, 보파더를 치면은 저는 이미 뭐 내용들이 좀 있는데 네, 내용들을 이제 삭제를 다 했고 여기서 먼저 스타트를 쳐보겠습니다. 스타트 슬래시하고 스타트. 네, 그러면은 뭐 엄청 뭐 많은 봇들이 있습니다. 이 봇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명령어를 new bot, 네, create new bot,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봇의 이름을 정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뭘로 할까요? 데이비드로 하겠습니다. 네, 데이비드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봇의 유저네임을 또 정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유저네임은 간단하게 아까 만들었던 이름 뒤에 커버 봇이라고 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꼭 이 뒤에 이제 봇이라는 단어를 붙어야지 액세스 토큰을 제대로 잘 주기 때문에 유의해서 이제 봇을 붙여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제 유저 액세스 토큰 네 이렇게 이제 주는 걸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액세스 토큰을 그대로 클릭을 하면 텍스트 클립보드에 복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됐고 다시 엠파레에 돌아와서 컨트롤 V 하면은 액세스 토큰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세이브 누르면 네, successfully라고 딱 뜨면은 이제 연동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네, connection tested successful 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서 자, 일단 세팅은 됐고 우리가 텔레그램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데이비드 커버 봇이라고 있죠. 요게 이제 저희의 그 텔레그램 봇의 주소입니다. 네, 요걸 딱 눌러주고 시작을 누르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안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execution workflow를 하고 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네, 아웃풋이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바로 AI 에이전트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I 노드에 들어와서 AI 에이전트 눌러주시고 지금 커넥트 챗 트리거 노드가 아니라 디파인 빌로우로 들어가서 네, 여기 에이전트 여기 스키마 값에서 이제 보는 거고 스키마에서 봤을 때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텍스트 값 넣어줍니다. 네, 텍스트 값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add 옵션 해가지고 시스템 메시지 해가지고 너는 나만의 에이전트 비서야. 내가 질문을 하면 응답의 마지막 말에는 내 주인님이라고 꼭 붙여서 말해줘. 이렇게 한번 하고 세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뇌를 달아줘야 되죠. 우리 14일 무료 체험에 들어와 있는 엠파넨 프리
오픈AI API 크레딧으로 진행해보고 GPT-5 미니 버전으로 뇌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익스큐션을 하고 똑같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너는 누구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당신만을 위한 에이전트 비서인 어시스턴트인데 일정 거리 정보 검색, 뭐 글쓰기 이런 것들 다 해줍니다. 하고 내 주인님이라고 아웃풋이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응답을 해주는 텔레그램 요 시스템 노드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내에서는 응답을 해주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말을 텔레그램을 다시 할 수 있는 노드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들어가서 그 다음에 send 메시지. 네, 여기 send 텍스트 메시지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챗 아이디는 네, from에서 요 아이디 값 넣어주면 되고 아웃풋 네, 텍스트 네, 요렇게 일단은 잡아주고 꺼주면 됩니다. 꺼주고 자, execution workflow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누구야?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답변 아웃풋을 텔레그램 통해서 샌드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텔레그램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AI 에이전트가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까지 만든 거고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기억 저장소, 심플 메모리, 요거 한번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세 보기에서 커넥트 챗 트리거 노드가 있는데 또 디파이너 또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키. 자, 여기 키 값에 똑같이 from id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팅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툴도 하나 달아봅시다. 툴은 우리가 저번에 활용해봤던 Gmail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mail 툴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카운트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네, 이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요 값은 반짝이 다 눌러주시고 네, 하고 저장해 주시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했고 한번 제대로 작동하는지 봅시다. 내 이름은 신 대표야.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 이제 들어오죠. 신 대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내 이름이 뭐라고? 네, 신 대표입니다. 네, 주인님이라고 정확히 이제 얘기를 해주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메일로 오늘의 코스피 지수를 확인해서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실시간에 인터넷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직접 조회해서 이메일 보내 넣어줄 수 없습니다. 대신 원하는 방법을 골라서 진행해주세요. 일단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에는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주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나는 내용을 본문에 나는 제목과 본문으로 보내줘.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냈다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정확히 지금 바로 테스트라는 본문과 제목으로 이메일 들어온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자동으로 전송이 가능한 텔레그램 봇,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까지 텔레그램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구축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적인 자동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만약에 AI를 통해서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비즈니스 전체를 자동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직장인이든 소규모 사업가든 혼자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심지어 앱도 만들고 컨텐츠도 만들고 고객 관리와 마케팅까지 모두 다 AI로 자동화할 수 있다면요. 저는 현재 직원 단 2명으로 광고 대행 및 서비스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매출은 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1,000만 원이 넘는 광고 솔루션, 맡기면 500만 원은 고객 관리 시스템, 외주 개발 비용으로 200만 원씩 줘야 되는 홈페이지 제작 작업까지 직원 없이 AI로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직원 12명을 데리고 있을 때보다 업무 생산성이 지금 현재 4배 정도 좋아졌다고 느끼고요. 불필요한 감정 소비 및 회의하는 잡다한 시간까지 전부 다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이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갔던 인건비 몇천만 원도 세이브를 했고요. 이런 제 노하우를 아낌없이 담아서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웹이나 앱 서비스를 통한 수익화까지 가능하도록 만든 강의가 있습니다. 바로 AI 풀스택 비즈니스 팀 구축하기라는 강의입니다. 제가 2년 동안 하루 8시간씩 국비지원 부트캠프 다니고 온라인 전공 강의 전부 다 뒤져보면서 강의비에만 3천만 원을 썼고요. 실제로 들어간 시간과 구독료만 합치면 몇백만 원의 가치가 넘어갑니다. 그런 노력들을 전부 다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이 온라인 강의 10강으로 전부 다 압축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월 1일 강의 오픈 전까지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무려 49만원짜리 강의 중 25만원 상당의 5강의를 완전 무료로 선공개 중인데요. 바로 아래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5강 무료 강의를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혼자서도 팀처럼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